따뜻한 봄 기운이 내려앉은 요즘. 마치 나들이를 떠나야 할 것만 같은 아름다운 봄꽃이 활짝 핀 완연한 봄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동해시인데요. 이곳엔 봄꽃만 활짝 핀 게 아니라 배움의 열정을 꽃피우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인지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동해 북평공단에 자리한 한 가구 공방을 찾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수업이 한창인데요. 조심하시고 사포질하게 되면 약간 DIY 가구 제작에 진심인 사람들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한자리에 모인 만큼 수업 초반부터 배움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너무 열정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 잘 봤습니다. 예, 별말씀. 선생님 그러면 이 평생학습관에서 네. 강의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횟수로 한 11년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11년 동안 제자들을 길러오셨으면 네. 제자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직접 가구를 만드는 분들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알기로도 여기 이제 인근에 동해시 인근에 조금 이제 변두리 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쪽에 이제 땅을 사서 직접 집을 짓고 마당에 이제 저희 같은 이 목공 기계를 구입을 하신 다음에 손수 가구를 이제 그 공간에 맞게끔 지으신다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약간의 이제 좀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니, 오늘 얼마나 수강을 하신 거예요? 저는 수강으로는 이번 주 세 번째. 세 번째. 야, 근데 이게 다시 수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네. 도대체 이 수업의 매력이 뭔가요? 자기만의 만족스러운 거.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아무도 없는 거. 그런 거. 내가 이제 집에다가 조그맣게 공간을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는 알면 알수록 그 매력이 무궁무진한데요. 안녕하세요. 바쁘세요? 아니요. 아니,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통 실력이 아니세요. 아니에요.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가지신 것 같은데 네. 아니, 도대체 이 목공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10년 차예요. 10년이요? 아니, 10년씩이나 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밌어서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무료해서 뭔가 배우자. 그래서 제 전공이랑도 상관없는 거를 택했는데 하면서 이제 하나씩 소품을 하나씩 만들고 또 집에 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하나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람되더라고요. 집에 내가 만든 가구들이 하나씩 이렇게 챙겨가니까 너무나 보람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엄마가 가구를 직접 만들어주니까. 그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예. 강의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뭘까요? 예, 안전입니다. 특히 이제 에어 종류의 이제 공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동 공구의 이제 그런 종류라든지 저희가 이제 책으로 치는 이제 목공 기계가 있는데 목공 기계는 말 그대로 이제 삼상이라서 이제 볼트 수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이제 손을 다칠 수도 있고 저희 쪽에서도 많이 이제 인사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최대한 중심적으로 매번 수업 때 약간의 이제 한 5분 정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수강생들은 지금까지 배워온 노하우를 초보 수강생들과 공유합니다. 아니, 어머니 이번에 그러면 처음 수업 들으시는 거예요? 네. 아니 굉장히 많은 수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가구 만들기 수업을 듣기로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원래 요런 거 이 가구 종류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네.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 평생학습관에 보니까 이거 DIY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려고. 예.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수업인데 네. 직접 배워보니까 어떠세요? 지금은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보다 뭐 어렵다 네. 쉽다. 공구 이 만지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네.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배우면 이런 수납장이나 다용도함까지 누구나 핸드메이드로 만들 수 있다고요. 자, 이번엔 다음 수업을 위해 동해시 평생학습관으로 향합니다.
봄의 불망 호준 씨를 기다려온 향기로운 꽃들. 바로 이 꽃을 활용한 생활 꽃꽂이 수업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꽃꽂이 하는데 맞죠? 아,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제가 그래서 꽃꽂이 하려고 이걸 가져왔는데. 아, 네. 어머, 벚꽃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꺾으시면 되나요? 여기 꽃들 보니까 괜히 가져온 것 같아요. 아, 그쵸. 여기가 더 이쁘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제가 오랜만에 정말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네. 일단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계속 연기되면서 너무 많이 미뤄졌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린 만큼 더욱더 수강생분들과 만남이 반갑고요. 우리 수강생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또 내어서 이렇게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우리 수강생분들이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좋은 수업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행여 강사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에 또 집중합니다. 이렇게 꽃꽂이의 기본기부터 하나 둘 다져나가는데요. 옆 라인과 대각선 라인이 들어갈 수 있게 2-3cm 높게 잘라줍니다. 드디어 시작된 올해 첫 실전 수업. 과연 어떤 분들이 오늘 수업에 참여했을까요? 근데 어머니는 이 꽃꽂이 수업을 왜 듣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집에 남편하고 둘이 사는데 네. 쳐다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꽃이라도 보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얼굴 보이면 안 되는데. 이 첫 수업인데 이렇게까지 붙어 앉아 계신 거 보면은 누가 봐도 같이 오신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친구 사이예요. 친구 사이예요, 두 분이? 그러면은 확실히 또 혼자 오는 거보다 또 친구랑 둘이 오니까 훨씬 나은가요? 네. 의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되는.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재밌고요. 봄하고 너무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네. 너무 어울리는 것 같지 않냐고. 직접 해보시니까 또 어떠세요? 집에서 그냥 받아보기만 하던 꽃하고 다르게 제가 직접 이렇게 만든다는 게 꽤나 보람 있는 것 같고요. 저기 비웃으시면 안 돼요. 말씀 잘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친구라도 그렇지. 예. 저는 만드는 즐거움이 있고 또 집에 가져가면 아이들하고 또 남편하고 보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봄을 만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꽃을 만지니 마음이 한결 차분하고 편안해진다는 게 공통된 얘기인데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그 모양을 갖춰가더니 어느새 이렇게 꽃꽂이가 완성됩니다.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제 기준에 가장 예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니 원래 해보신 거 아니죠? 아니요. 처음 해보신 거예요? 꽃은 많이 꽂아는 봤죠. 네. 근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꽂아야 된다는 점이 지금 스트레스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업이 대체적으로 지금 모든 우리 수강생분들이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걸 배우러 왔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항상 뭐든 배울 때만 조금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하고 나서 꽂을 땐 또 기분 어떠세요? 좋죠. 아, 꽃을 그래? 보는데. 꽃인데 그죠? 네. 근데 너무 예쁘다. 무조건 예쁘게 잘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은 살짝 내려놓고 기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나가면 실력은 자연히 늘어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6월 말까지 계속될 다양한 시민 교육 프로그램들. 올봄은 이분들의 지치지 않는 학구열 덕분에 그 어느 해보다 뜨겁고 찬란합니다. 때는 1445년 조선시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 앞에 카리스마 뿜뿜하며 나타난 주인공. 그의 이름은 혹시 이정재? 이부 관상가 김내경이 어서 말해보시게.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것이 딱 왕이 될 면상이시옵니다. 면상. 뭐라? 왕이 될 면상? 면? 백성을 생각하는 넉넉한 인덕. 대신들을 사로잡는 화끈한 카리스마. 자고로 왕이란 때로는 시원시원하고 때로는 온화한 성정까지 두루두루 갖춰야 하는 법. 이 시대 왕이 될 상.
아니 왕이 될 면상은 과연 누굴까요? 경상도 안동 땅. 이곳에 관상가가 인정한 왕의 면상이 있으렸다. 권력에 대적하는 자를 가만히 둘 순 없죠. 비장하게 거사를 치르러 가보니 이보시오 주인장. 이곳에 나의 권력에 대적하는 4대 천왕이 이곳 안동 땅에 있다 들었어. 도대체 그 관상 좀 봅시다.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라. 바로 이 면상들이구만 그래. 밀가루가 귀했던 조선시대 손님 앞에만 내놓았다던 귀한 음식 안동국수 납시오. 아니 그런데 어찌하여 안동 국수가 왕이 될 면상을 갖추게 된 것이오? 네, 안동국수는 안동 강고등어 또 안동 식혜 그리고 안동의 헛제사밥과 더불어서 안동을 대표하는 그런 향토 음식이거든요. 안동에서는 안동 사투리로 안동국시라고도 합니다. 보자 안동국시 관상 한번 뜯어 볼짝 씹면 첫째는 면발이지요. 손으로 반죽해 쫄깃함을 더해주는데 여기서 안동 지역만의 독특한 특징을 발견. 아니 이것이 밀가루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쌀가루도 아닌 것이 도대체 이 가루의 정체는 무엇이오? 이거는 콩가루입니다. 안동국수를 만들 때는 밀가루 반죽을 할 때 콩가루를 넣거든요. 왜냐하면 콩가루를 넣게 되면 좀 더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콩가루를 넣습니다. 밀가루와 콩가루를 7대3 비율로 섞어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인 안동 지역만의 국수면이 완성된다 이 말이지요. 허나 이 정도는 왕의 상이라 할 수 없을 터. 아니 그런데 국수를 만드는데 이 생선들은 또 무엇이오? 네, 이건 은어거든요. 은어는 일단 비린내가 없고 또 은은한 수박향이 나기 때문에 이 은어를 가지고 국수에 육수를 사용을 하면 좀 더 깔끔하고 또 시원한 맛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동국수를 만들 때는 꼭 이 은어를 가지고 육수를 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말린 은어를 석쇠불에 노릇하게 구워낸 뒤 간장과 함께 뭉근하게 졸이면 짙은 풍미와 감칠맛을 내는 은어 간장도 완성됩니다. 오라 참으로 맛있겠구만 그래.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 하나는 그냥 넣고 하나는 그냥 두고 아니 왜 이렇게 다르게 요리를 하는 것이오? 안동국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건진국수와 누룽국수 두 가지 방법입니다. 아니 이 두 가지 국수의 차이점은 무엇이오? 건진국수는 여름철에 장국을 시원하게 해서 부어서 먹는 국수고요. 그리고 누룽국수는 따뜻하게 먹는 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밥과 나물을 곁들여 따뜻하게 즐기는 누룽국식. 면을 찬물에 씻어 건진 뒤 차가운 육수를 부어 먹는 건진국식. 대령이요. 자 그렇다면 내 이 국수들이 과연 국수의 왕이 될 면상인지 확인을 해보겠소. 수양대군 아니 보글대군이 본 안동국시의 관상은 과연? 면발은 쫄깃하고 고소한 게 국물은 시원하고 진정 국수의 왕이로구만. 든든하면서도 시원하게 속을 풀어주는 안동국시. 과히 두 가지 면모를 갖춘 왕의 제목이라 할만하죠. 안동국시가 왕이라는 건 기정사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대군의 권력을 노리는 면상이 또 있으니 말이지요. 조선시대 국시는 종가 음식으로 당연히 쉽게 접할 수 없었다면 지금의 국수는 백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지 않았겠소. 그 면상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데. 이보시오 주인장, 내가 방금 왕이 될 면상 하나를 하고 해치우고 왔소. 아니 그런데 이곳 안동에는 또 다른 경쟁자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떤 면상이요? 잔치국수와 비빔국수입니다. 점심 한 끼로 손색 없는 푸짐한 양에 골라 먹는 재미까지. 왕의 자를 위협하는 이런 면상을 봤나? 일단 관상은 통이요 통! 이 경상도 안동 땅이 이리도 면의 고장이었나? 허허, 왕이 될 면상이 이리도 많다니. 그 이유가 있지요.
광복 이후 부산항으로 밀가루가 많이 들어왔다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경상도엔 국수 문화가 발달했다는 게 정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경상도를 면의 고장이라 한다지요. 이보시오 주인장, 이 집의 그 잔치국수가 서민들에게 아주 왕 대접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 아니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오? 네, 저희는 가심비. 일단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착하고 육수의 맛을 멸치와 밴댕이로 굉장히 깊은 맛을 내고 있습니다. 소면은 잔치국수라는 인식이 생길 때부터 은어 대신 멸치 육수를 내서 먹기 시작했다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햇볕에 내내 말린 건어물로 육수를 우려내는 것이 특징. 과연 진국이로구만. 이보시오 주인장, 언제쯤이면 내 이 맛을 좀 볼 수 있겠소? 육수는 기본 반나절 정도를 고아서 진하게 우려내고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는 게 저희 집만의 비법입니다. 점점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국수의 반란. 감칠맛 제대로 우러난 육수를 일군으로 잔치국수 돌격 앞으로! 여기에 요즘 시대엔 빠질 수 없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 맵싹한 양념까지 합세! 이쯤 되면 고민이 깊어지죠? 이 붉은 빛깔 먹음직스럽구만. 아니 이 관상이 범상치 않은데 이게 무엇이오? 네, 저희 집 시그니처 메뉴인 비빔국수의 특제 양념 소스입니다. 신선한 과일을 재료로 일정 기간 숙성시켜 매콤달콤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얇은 소면은 탱글해지도록 찬물에 목욕제게 식혀주는 게 국룰. 여기에 이 집의 자랑, 특제 양념까지 넉넉히 부어주면 출사표 던질 준비 끝! 매콤달콤 입맛 자극하는 비빔국수냐? 개운한 육수 맛이 일품인 잔치국수냐? 아, 그것이 문제로다. 자, 그렇다면 어디 이 녀석도 왕이 될 면상인지 맛 좀 볼까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숙적을 끝장내는 것 치곤 신나 보이는 뽀글대군. 면치기가 아주 살벌하십니다. 아, 깔끔해. 속이 다 시원하구만. 이번엔 요즘 사람들 취향 저격 비빔국수도 혼내주시지요. 매콤달콤 식욕을 자극하는 이 감칠맛. 팔색조 매력에 지닌 왕의 관상 검증 완료.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국수가 왕이라는 건 기정사실. 손님 대접하던 귀한 향토 음식에서 간편하게 즐기는 서민 음식으로 건강을 기원하는 좋은 의미까지 담긴 국수. 경북 안동의 국수를 왕이 될 면상으로 인정합니다. 귀여운 다람쥐가 반갑게 맞아주는 곳, 국립용화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숲 체험과 용화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산림 레포츠까지. 자연에서 즐기는 다양한 재미가 있는 곳, 용화산으로 가봅니다. 춘천시와 화천군의 경계에 있는 용화산, 봄을 맞아 꿈틀꿈틀 깨어나고 있는데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였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 중 하나입니다. 오늘만큼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진짜 새가 날아와서 지저귀는 것 같은데요. 이건 소리까? 참새?
꾀꼬리? 정말 신기하네요. 숲에서는 보이는 것 모두가 장난감도 되고 교과서도 되는데요. 일일 숲 선생님이 된 신질 리포터. 오, 크게 보여요? 눈 크게 보여요? 우와, 얼만큼 크게 보여요? 이만큼. 봄을 알리는 노란 생강나무꽃. 어때? 노란색이고 뭔가 보들보들한 느낌이 날 것 같은데. 나는 거북이 똥 냄새예요. 거북이 똥 냄새. 이만큼 크고. 다시 한번 맡아보자. 좋은 냄새 나나? 한번 선생님 맡아볼게. 우와, 좋은 냄새 난다. 오, 냄새가 어때? 이번엔 작은 연못으로 모여든 아이들, 물속에서도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개구리알. 그렇지. 어른이 되면 개구리 되는 거예요. 개구리 돼서 저 산으로 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책에서만 보던 도룡뇽알도 눈앞에 짠. 또룡이 아니에요? 맞아. 또롱용 알이야. 예쁘지? 용이에요? 아니, 용은 아니야. 여기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거. 저것도 도롱용 알. 동글동글. 연못에서 관찰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아이들. 웃고 떠들고 장난만 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렸네요. 아이들의 작품으로 숲속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더 오래 기억될 수 있겠죠? 네,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한 걸 보니까 요건 도롱뇽 아이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 같고요. 또 여기는 도롱뇽을 아예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표현력이 정말 좋구나. 아이들이 다양하게 표현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달팽이 집을 집시다. 점점 크게 크게 됐나요? 점점 작게 다시 6살 동생들도 숲 체험을 시작합니다. 제잘 까르르 웃는 목소리만 들어도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우리 달팽이 집 크게 됐네. 용화산의 귀염둥이 다람쥐도 꼬마 친구들을 반겨줍니다. 반가워 친구들. 숲에서 즐기는 오감 체험, 맛으로 자연을 느낄 차례입니다. 오, 물 색깔이 변했나요? 오, 어때? 물소리가 계곡 물소리랑 비슷한가? 생강나무 꽃으로 우려낸 꽃차. 먼저 코로 향기를 맡아봅니다. 꽃차가 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소리가 저절로 나는데 너희 꽃차 맛 좀 아는구나. 향기롭지? 숲에 와서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갖고 호기심 갖고 다가가고 이런 경험한 것들이 아이들 훗날에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고.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시간, 나무에 밧줄 하나 묶어놓았을 뿐인데 멋진 산림 레포츠가 됐습니다. 밧줄을 잡고 힘든 줄도 모르고 오르락 내리락,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납니다. 봄에 약동하는 것을 봄으로써 자기가 감각도 키우고 또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또 밧줄 놀이를 통해서 막 힘도 생기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아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런 봄의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쳐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충전할 시간, 짜릿한 재미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실내에서 즐기는 산림 레포츠. 야, 이게 다 뭔가요? 약간 우주복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마찰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옷을 입으면 이런 표면의 매끄러운 부분이 많이 까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찰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슈트를 입고 있습니다. 수직 하강할 거라서 날다람쥐 컨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신감 가득한 신진 리포터,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어머! 저런 들어 올리고 있어요! 아직 3m도 안 갔습니다. 정면 바라보기! 네네. 지금 좋습니다. 자세는 아주 좋고요. 아니 이거 은근히 힘들어요! 그만! 지금 높이가 5m밖에 안 올라갔지만 네, 그만을 외치셨습니다. 네. 네, 갈게요! 다시 올라가는 신진 씨, 이번에는 7m에 도전했는데요. 놓을게요!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근데 진짜 스릴감 있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그 느낌이랑 팍 넣어지는 그 느낌 잊을 수 없어요. 겁없는 신진 리포터의 또 다른 도전, 안전줄 하나에 의지한 채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여기서 달려가면 더 속도를 느낄 수 있다 하셔가지고 뛰어보겠습니다. 8m 높이 위에서 그대로 뛰어내린 신진 리포터. 짚라인의 실내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집재근인데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맨몸으로 탄 듯 이리저리 왔다 갔다 짜릿함을 만끽합니다. 여기서 일단 제가 원래 스릴감 느껴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쭉 내려올 때는 또 천천히 가요. 가다가 또 금방 빨라지는 그게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어요. 안전줄을 착용하고 2층, 3층 높이에서 다양하게 이어진 코스를 걷는 로프 어드벤처. 흔들리는 통나무, 외줄다리 등 23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한 코스 한 코스마다 도전 정신과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는데요. 보셨어요? 저 잘했죠? 신진 리포터를 그대로 쫓아가야 하는 촬영 감독님, 같은 체험 맞나요? 감독님은 되게 안정감 있게 보세요. 우아하게 백조처럼 저만 저 카메라에 너무 웃기게 나오진 않죠? 이제 와서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겁없이 도전하고 멋지게 성공한 신진 리포터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한 코스 성공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과 도전 정신, 스트레스도 훨훨 날아갈 것 같네요. 인정해 주시는 거죠? 와. 꽁꽁 얼었던 숲이 봄을 맞아 깨어납니다. 숲속을 걸으며 산에서 뿜어내는 싱그러운 기운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나른했던 몸을 깨우고 지쳐있던 일상에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용화산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화창한 봄날 골목길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누비는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 코트자락 휘날리면서 애타게 뭘 찾고 있나요? 혹시 특별한 음식, 낭만적인 분위기와 여행의 설렘까지? 이 모든 걸 얻기 위해 해외로 날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요즘 같은 시절에는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제안하는 오늘의 테마는 비행기 타는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이국적인 맛과 문화를 느껴보기. 순천에서 펼쳐지는 유럽의 가정식 함께 맛보시죠. 순천의 핫플레이스 옥리단길입니다. 젊은 감각의 공방과 개성 강한 맛집들이 즐비한 옥리단길에서
유럽의 맛과 멋을 품고 있는 음식점을 발견했는데요. 과연 어느 나라의 맛일까요? 야, 여기 뭐 유럽이네. 여기 오면 유럽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왔는데. 저희는 이탈리아 가정식을 하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가정식. 이탈리아라고 하면 뭐 파스타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 말고 다른 요리가 있다고요? 혹시 요끼 아실까요? 뭔기요? 요끼요. 삼시세끼 말고 요끼. 네, 맞습니다. 요끼 처음 듣는데. 네, 오늘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자와 밀가루, 달걀 등을 넣어 숙성한 반죽을 한입 크기로 잘라 먹기 좋게 만든 요끼는 이탈리안 가정식의 대표 주자. 감성적인 이탈리아 음식의 특징을 고스란히 살린 요리인데요. 크림 소스 위에 살포시 자리 잡은 요끼, 비주얼부터 너무 설레네요. 이야, 이게 요끼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요리라고 우리가 알면 될까요? 이탈리아 수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네. 생각하면 좀 간단하시구나. 네네, 맞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보니까 한옥집을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네. 음식은 또 이탈리아인데 보니까 그냥 건물은 한옥이고 네. 음식과 모든 인테리어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은데 저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럼 요끼? 크림 한 스푼, 요끼 얹어서 한 입씩 드시면 돼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그렇지. 양식 먹을 때 이렇게 꽂아줘요. 양식이니까. 그리고 아니 근데 나 진짜 요끼 너무 생소하다 근데 이거. 야, 이거를 녹진한 크림 소스 한 스푼에 동전 모양의 동글동글한 요끼를 올려 한 입 먹어보는데 과연 어떤 맛인가요? 수제비처럼 쫀득쫀득함이 있는데 옆에 있는 소스가 마치 수제비 국물처럼 고소함을 이렇게 떡 얹어줘. 그래서 깔끔함을 얹어주는데 마치 그 요끼 한 입을 먹으니까 밀라노 거리에서 멋진 옷을 한 벌 사고 앉아서 점심시간에 아름답고 분위기 있게 런치를 즐기는 그런 느낌. 약간의 느끼함이 있다면 이 샐러드를 발사믹이죠. 그 수제비를 먹었을 때 뭔가 조금 얹어주면 좋겠다 할 때 이렇게 샐러드 먹어준 두 개의 조합이 아주 적절하네요. 요끼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구운 가지 페타 치즈 샐러드. 지중해 어느 섬의 햇살을 품은 맛이라고 할까요? 이탈리아 미각 여행 제대로 즐겨봤습니다. 자, 우리 이탈리아 음식을 맛있게 먹어봤는데 뱃속에서 이탈리아가 펼쳐졌어요. 이번에는 조금 남아있는 공간에 또 제가 프랑스를 넣으러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날아갑니다. 가자. 자, 이탈리아에서 단 5분 만에 도착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가정식 요리를 선보이는 작고 아담한 음식점인데요. 프렌치 감성으로 인테리어를 완성한 세련된 공간에서 프랑스의 맛을 책임지는 셰프는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Bonjour. 봉주. 프랑스 요리 전문점 맞죠? 네, 맞습니다. 한국말 하시는구나 저거. 아, 그래요. 프랑스 음식 추천 좀 해주세요. 달팽이 요리 먹어봤어요? 에스카르도. 네, 에스카르도. 또. Escargot, 네. then we can make bœuf bourguignon. 어. Classic French. 또. Galette. 지금 사실 그 세 개 다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거긴 한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동부 부르고뉴 지역의 전통 음식인 베프 부르기뇽은 각종 채소와 소고기를 넣어 만드는 스튜인데요. 프랑스 요리에 찰떡궁합인 레드 와인까지 넣고 장장 4시간 동안 뭉근하게 끓이면 맛있는 베프 부르기뇽이 완성됩니다. 메밀가루 반죽을 얇게 붙인 후 달걀과 햄, 채소와 치즈 등을 넣어 먹는 갈렛은 프랑스 북서부 지방의 전통 음식이랍니다. 야, 이제 프랑스식 가정식이 차려졌는데 사실 저는 새 요리다 아주 생소합니다. 그래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에스카고 먼저 시작해야 돼요. 네. 이거는 뭐 빵 하나. 오, 요렇게 해서. 끝날 때는 이쪽은. 자, 오늘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사실 프랑스를 처음 먹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맛인지 좀 궁금한데 일단 에스카르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급 요리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프랑스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길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야, 이 달팽이 요리를 제가 생애 처음으로. 생애 첫 에스카르고를 입에 넣으니 파리의 골목길이 펼쳐지나요? 쌀 수입어. 하나 배웠지 내가. 맛있네.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먹는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입맛을 쫙 돌게 해가지고 그 다음 요리들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깔끔한 맛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맛이 강하지 않아요. 야 그러면 다음에 제가 소고기 스튜. 야 이 소고기가 진짜 엄청 커요. 먹어봅시다. 좋아. 약간 장조림 고기 같은데? 고기 느낌이. 고기를 그 이제 약간 끓여낸 느낌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보면 약간 고기 향이 진해지면서 약간 비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요리의 향이 정확해요. 맛이 정확하게 나가지고 진짜 이 순천에서 프랑스를 느낄 수 있는. 이어지는 코스는 프랑스의 국민 요리 갈렛입니다. 취향껏 속재료를 선택해서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음식인데요. 양송아 리포터가 선택한 염소 치즈 갈렛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난 약간 또띠아빵 같은 건 줄 알고 좀 질길 줄 알았는데 부드러워요. 그리고 담백함이 있어갖고 야 유럽 요리 저 괜찮은데요? 프랑스 요리 괜찮아. 야 나랑 맞는데? 좀 더 먹을게요. 맛있네. 유럽의 골목을 걷는 기분 좋은 상상. 이젠 음식으로 실현해보세요.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국적인 맛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행이고 일상 탈출이겠죠? 산뜻한 봄날, 유럽 가정식 여행을 꿈꾸며 순천 옥리단길로 떠나보세요. 따뜻한 봄날 제대로 즐기고 계신가요? 온몸으로 자연을 만끽하면서 몸도 마음도 행복하게 보내기. 바로 이곳에서 느껴보시죠. 아름다운 좌구산에서 맛보는 봄의 풍미. 발걸음마다 봄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푸른 하늘, 색색별 예쁜 꽃.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 우리 수빈 씨 인생사진 남기느라 바쁘네요. 수빈 씨 사진 잘 나와요? 사진이 잘 나오긴 하는데 뭔가 특색이 없달까요? 배경이 너무 평범해서요. 배경이 왜 어떤 배경이면 좋을 것 같아요? 봄이니까요. 꽃도 좋을 것 같고요. 자연이 아무래도 제일 예쁘지 않을까요? 아 그럼 산으로 가야 되겠네요. 산이요? 그럼 저 등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먼저 만나볼 분이 한 분 계세요. 만나볼 분이요?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만나뵐 분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누구신가요? 저는 자구산을 지키고 있는 산림치유 지도사 엄영혜라고 합니다. 여기는 별천지 공원이고요. 네.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오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에서 이곳으로 체험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오셨으니까 도장을 한번 확 찍고 가실게요. 갑자기 도장이요? 자구산에 자구산 구경 스탬프 투어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요? 네. 좌구산 구경 중 하나인 이곳은 별천지 공원. 좌구산 초입에 위치한 아기자기한 공원인데요. 얼떨결에 벌써 도장 하나 찍었네요. 제가 이렇게 딱 도장을 예쁘게 찍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른 곳들도 다 이렇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다른 곳들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다른 곳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좌구산 구경하러 가자. 별천지 공원을 시작으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음 코스 소개할게요. 여기가 바람소리길 이렇게 써있네요. 굽이굽이 소리가 달라요. 근데 그건 저만 느낄 수 있어요. 진짜요? 네. 가파른 산을 오른다기보다 산을 둘러싼 완만한 길을 천천히 산책하는 기분인데요. 자연 속에 푹 안긴 아늑함까지 느껴지네요. 보랏빛. 네, 저기요. 네. 제 보랏빛 나는 게 꽃물이에요. 어떤 꽃이에요? 딱총나무라고 하는데 자주색 빛이 초장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맛 좀 볼래요? 먹을 수 있어요? 쓰면 어떡하지?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죠? 네.
따스한 봄 햇살 머금고 만개할 봄꽃, 그리고 봄 향기 가득 안고 와서 귓불을 간지럽히는 바람까지 참 좋네요. 스탬프다. 좌구산 구경을 즐기면서 발견하는 소소한 재미. 스탬프를 찍어주세요. 찍을게요. 네. 바람소리길. 바람소리길. 수고하셨어요. 와. 좌구산에서 봄을 외치다. 바람소리길에 이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또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여기는 길 이름이 뭐예요? 좌구산 숲 하늘 둘레길이라고 하는데요. 좌구산 전체를 둘러볼 수 있게끔 주변에 이렇게 데크길을 다 해놨어요. 보면은 여기는 유모차도 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린 아이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엄마 아빠들 유모차 갖고 오시는 분들 좋고, 어르신들도 휠체어 갖고 다니기도 좋고. 네. 지금 이제 봄이 성큼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좌구산을 오셔서 구경도 둘러보면서 스탬프 찍는 맛도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자연을 즐기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사랑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이 또 준비되어 있네요. 와, 스탬프다. 네. 짠. 와, 이렇게 또 하나 도장을 또 찍었어요. 이제 다음 코스가 기대되는데요. 이번에는 바람이 좀 있고 한데 저 명산 구름다리를 건널 거예요. 저기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숲길과 다른 매력이 있는 명산 구름다리입니다. 가슴이 뻥 뚫린 듯한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가 명산 구름다리인 거잖아요. 와, 여기 진짜 높고 경치도 좋아서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곳이에요. 여기 증평의 랜드마크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를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또 소개를 해서 또 오시고 굉장히 많이들 오십니다. 깊은 협곡을 이어주는 명산 구름다리에서는 좌구산을 지나가는 사계절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아낌없이 주는 자연의 선물인 셈이죠. 네. 그쪽을 한번 바라보세요. 네. 저기 밭도 있는 것 같고 시냇가도 있는 것 같아요. 시냇가가 계곡. 계곡. 발 담그면 굉장히 시원하겠죠. 네. 가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고즈넉한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것. 좌구산 구경 스탬프 꽝꽝. 소소한 재미가 있죠? 좌구산 구경에서 봄을 외치다. 좌구산을 꽃잎처럼 쏟아지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천문대에서. 그리고 고즈넉한 시간을 즐기기 좋은 좌구정, 저수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한적한 등잔길과 독서왕 김득신 묘소까지. 좌구산 구경, 진짜 구경할 만나죠? 짠! 이렇게 제가 스탬프를 벌써 다 모았어요.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젠 여기서 인증서를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중에 선물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좌구산에서 선물 같은 추억 꼭 챙겨가세요. 뭐가 좋을까? 그럼 저는 벌써 이렇게 햇빛이 뜨거우니까 선풍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구산을 정복한 당신,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산에서 봄을 가득 느꼈으니까요. 이제는 봄이 생각나는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같이 가보시죠. 봄에 먹는 별미 뭘까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산 한 바퀴를 다 돌고 와서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세요? 제가 그러면 지금이 제철이고, 그리고 또 이 쌀밥을 가득 먹고 있는 아주 토실토실한 애들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실토실한 애들이요? 자, 제가 지금 수족관에서 토실토실한 애들을 이렇게 리포터님을 위해서. 맞지? 약간 문어처럼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봄의 전령사 쭈꾸미입니다. 이게 쭈꾸미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대로 먹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제가 쌀밥도 드시고 해야 돼서 맛있게 해드릴게요. 기대 만발, 군침 꿀꺽. 근데 육수가 제대로 나온 거 맞죠? 국물이 까만색이네요? 혹시 여기에 뭐 쭈꾸미 먹물 같은 게 들어간 건 아닐까요? 이따가 이제 먹물을 이렇게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건 먹물이 아니고 토복령하고요,
그 다음에 황칠나무, 겨우사리, 그리고 만삼 이런 약재들이 20가지 정도 넣고 끓인 육수예요. 아, 그럼 이 육수를 한번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약초라고 해서 되게 쓴맛만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아, 이게 이제 약선이란 정의는 실제로 음식이에요. 향이 너무 강하거나 아니면 너무 독하면 솔직히 음식으로 먹기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궁합을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특별한 육수에 봄향기 가득 머금은 냉이와 갖가지 채소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봄 별미 주인공 주꾸미가 들어가는데요. 약재 우린 육수와 더불어 푸짐한 보양식이 바로 완성됩니다. 한 입만 먹어도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쫀득쫀득하면서도 생각보다 되게 컸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육수 베이스가 약초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되게 향이 특별한 느낌이 들어요. 좌구산 구경도 구경하고 제철 일미도 맛봤으니 오늘 하루 몸과 마음이 봄 기운으로 충만해진 것 같네요. 여러분도 좌구산 구경 둘러보시고 또 제철 일미와 함께 봄을 만끽해보세요. 와, 봄이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잖아요. 어디든 가고 싶은 봄이잖아요. 답답한 마음에 위로와 휴식을 주는 좌구산 구경도 구경하고 제철 음식으로 몸에 신선한 기운 충전해볼까요? 약속!